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호투자 모니터 뉴스 일부 국내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 원흉은 바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사실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뭐 레바논을 공격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어쨌든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인류의 부분에서만큼은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했으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인플레도 그렇고요. 달러 강세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 미국 국채도 어떻게 돼요? 널뛰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고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투자를 갖다 유지해 나가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 킥백스 늘려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AI 관련된 것들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상당히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 순환이 되지는 않고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한 풀은 좀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업종별로 키 맞추기 해가면 순환매가 돌아가는 업종별 순환매가 나와야죠. 종목별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뉴스 때문에 널뛰기 하는 것들이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뉴스 따라서 다니는 여러 가지 블라인드 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6월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또 지나고 나면 그래서 밑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저점 구간에 들어가니까 매수세는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 점 하나만이라도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제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뭐랄까 평단 조절을 해야 되거나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제 방송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리바운딩 들어와서 빨간불이 조금 들어온 건 괜찮은데 어제 하락했던 것 갖다 극복해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 부분이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종가에서 움직였던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작 전부터 낮은 전까지 생각을 해보면 거기 윗단으로 올라가 주는 게 좋은 시그널이고요. 여기서 또 핵심적인 건 그거겠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현물을 매수할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환율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은 오늘 하루만큼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지션상 지금 8,200과 7,200 이 사이에서 플레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7,200 쪽으로 미룰 확률도 없고요. 좋다 생각하는 거, 특별히 이런 게 뭐 정전 케이스겠죠? 이 케이스가 나온다 그러면 8,200 쪽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는 관망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현금을 조금 가급적이면 최대한 아껴서 쓰는 쪽으로다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도 뭐 프리마켓에서 좀 시그널이 좀 보인 것 같아서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까지 요즘은 체크를 하면서 제가 퇴근을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4시에서 5시 정도 사이에 시그널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는 또 해야 되니까 공부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우리가 떠들어 줘야 되는 건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심텍을 체크해 봤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종목이 나빠서 뭐 또 그렇게 해서 뭐 조정을 받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하락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리바운딩 조금 올라왔는데, 리포트빨로 좀 올라온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 심택 리포트가 IM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핵심적인 거 소켓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심택을 생각해 주시는 건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속해 뭐 LPDDR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되게 성장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뭐 CPU, GPU가 처음에 개발이 됐잖아요. 그럼 그 뒤따라오는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심택이 적자에서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앞으로 할 것인지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택 같은 경우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1,700억, 연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그 심택 같은 경우는요, 기판 가동률이 70% 정도 돼 있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70%가 여력이 아직 30%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요, IM투자증권 같은 경우 목표가를 한 18만 원까지 올려놓은 것을 갖다 리포트를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가이던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왜 가이던스를 올렸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 같은 경우 계속 어떻게 4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밸류하고요. 주가 위치, 트레이딩 포인트, 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더 위주로 다 봐야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는 종목이 지금 심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1월부터 한 4월까지 신택 같은 경우 한 세네 번 정도 거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겠다. 그 며칠 전에 제가 TLB 얘기 드렸잖아요. TLB도 좋습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도 제가 바로 심택 설명하고 뒤에 보충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심택도 같은 이치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심택은 앞으로 신규 성장에 대한 오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회사고 심택 같은 경우는 공장에 지금 생산 여력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어떻게 돼요? 수주를 더 많이 받아도 되는 상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도 보면 성장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사이클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또 사이클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주가는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죠. 제가 며칠 전에 심택이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비쌉니다. 예, 12개월 포워드가 18만 원이 잡혀 있는데 14만 원까지 올라간 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었어? 그죠?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지지선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좀 리바운딩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좀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왜? 최근에 이제 6월부터 이 종목이 뭐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뭐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다음 주에 FMC 회의도 있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쉽게 상방으로 전고점으로 튀어갈 확률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고 싶어도 좀 참는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FOMC 끝나고 나면 그때 뭐 이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아래로 내려 꽂겠죠. 그거 당연하게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정도 데미지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사실 금리 인상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사유도 별로 없을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FOMC에서 캐비너 씨가 그것을 진행할 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추정컨대
트럼프가 캐비너시를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큼 최대한 브레이크를 좀 당분간 걸어주면 좋겠다. 왜 지금 내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불안 속에서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관망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은 수익 구간으로 진입이 되잖아요. 그럼 수익을 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열흘 정도는 우리가 조심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9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만 원과 이 9만 원 사이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심텍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개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인지가 잘 된 종목이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고 쏠림도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대기하고 기다려 보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택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TL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TLB도 좋은데, 여러분들 TLB 같은 경우는 리바운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번 타임엔 좀 쉬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TLB를 갖다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투자자겠죠?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성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택 움직임과 TLB 움직임을 생각하면 TLB가 좀 움직임이 둔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기나 롱숏하기나 이런 거에 심택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심택이 내려와야 TLB도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블 포트폴리오로 한번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언제쯤이요? 그냥 다음 주 이맘때쯤 되겠죠. 그래서 이맘때가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네, 그때쯤 아마 10% 정도 들어가서 평단 조절해가지고 며칠 조절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판 쪽 관련된 부분은요, 일단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젠스랑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쪽 부분에서 자극을 상당히 많이 줬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구글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TPU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이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쪽 TPU 관련된 건 이스페타시스하고 좀 더 관계가 많긴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10만 원 뭐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볼만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현금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서 포인트는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중동의 지금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트럼프가 종교를 짓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과감하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뭐 관세 협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왔다. 뭐 중국말로 뭐 나올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야 5분만 더 가세요. 뭐 5분 남았어요. 그럼 돼요. 그랬더니 아직도 갈 길을 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5분 외치다 보면 그런 지가 한 열흘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상에 도달되는, 우리가 목표에 도달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BH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즘 로봇에 관련된 거, FPCB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당연히 아이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그 WWDC 2026 애플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쉬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구글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까요? 예, 과거에 없던 신기능을 다 첨부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면 또 새로운 또 교체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는 BH는 지금 낮은 국에 43,000원, 좀 높게 보는 게 46,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43,000원이든 46,000원이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적정한 자리에 자리 잡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내용과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봐야 되는 것도 결국 실적을 갖다 체크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상당히 항상 의미가 있어요. 한 해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BH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거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한참 꼬꾸라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만큼 우리가 체크해 보면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3분기인데 3분기 앞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월 달 가기 전에 한 번 치고 올라왔다가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6월 달 말중에 매크로 안 좋고 주가가 자리 잡으면 공략을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또 무식하게 밀어올린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거래를 하고 나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긴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사실 너무 일찍 오르기도 했었고요. 선반영을 그렇게 일찍 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보면 9월에 폰이 출시가 되니까 동사의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역시나 예전이나 지금의 3분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에 우리가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지지선을 생각해보면 여기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22,5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사실 우리가 거래했던 자리하고 유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고 거래를 해줄 생각을 좀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점은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Y 대비 성장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35,000원 이상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도체 뭐 앞으로 작겠습니까? 계속해서 생산량 뭐 줄이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여기 지금 매물대 하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단 갭이 이만큼 떠 있는 이쪽으로 밀어들 확률과 안 할 확률은 뭘까요? 결국은 매크로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보면 5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5만 원 정도에서는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솔브레인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솔브레인하고 동지세미캠은 거의 다이다이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최근엔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진세미캠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거래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진세미캠으로 좀 더 집중 모니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판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쪼그라들었죠. 보통 제가 이런 거 해마다 거래하는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말에 샀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잘 나셔야 됩니다. 이건 연간별로 뭐 BH도 그렇고 연간별로 반복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매물대 보고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포인트가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이렇게 돼요. 이제 기판 돌고, 그죠? MLCC 돌고, 기판 돌고, 유리기판 돌고, 이런 테마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크로 현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도 6월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L옵틱스는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보실 때 이것도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우리가 포인트 잡아주면 되는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고, 이거는 반드시 살 거예요. 그것만큼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텀은 어때요? 예, 아무리 못해도 말입니다. 2027 CES 할 때 정가신 주가가 올라요. 예, 그것만큼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우리가 체크해 보면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양자통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솔리드하고 SKT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내용이라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거의 밑에 딸려 있는 회사가 솔리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합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리 잡히는 것만 체크하고, 이건 스몰캡이라서 지금 고민은 많아요. 스몰캡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들이 좀 순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F 머티리얼즈 많이 내려갔죠? 여러분 12만원. 우리가 여기서도 거래해서 잠깐 수익을 냈었는데, 단타치고, 뭐 심심해서 진행을 했었지만, 그 후로도 이게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죠.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자리가 잡을 텐데, 이게 지금 7월 달에, 결국 미국에서, 그죠? 우리가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또 주파수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면 여기가 스타트한 점은 맞아요. 요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부터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자리는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적으로 보면 매출 대비 성장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10만 원을 넘기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뭐 시장이 좀 과열되면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7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에서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9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펙 안에서 아래쪽에서만 도 이건 뭐 작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7만 원 언더에서 매수해서 9만 원까지 가도 3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스펙 안쪽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리드보다는 RF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고요. 움직이는 스펙이나 내용에, 물론 거래량이 항상 문제이기 하기 때문에 또 자금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한 건 우리가 목요일 날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 가면서 우리가 현금을 얼마나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록 좀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보다는 어느 정도 상태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낸 상태에서 잘 우리가 밸런스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에 넘어가고 나면 7월 달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저는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어려운 시기면 잘 넘어가죠. 해마다 이 5월, 6월 잘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극복해 나가면서 내공도 쌓여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항상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로 주식은요 올라가라고 만든 거예요. 내려가라고 정책을 피는 경우도 없고요. 내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도 없어요. 다만 내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은 좀 과열된 것들은 내려가도록 애를 쓰는 공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한참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여준 고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12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올해 내내 거래하면서 보실 때는 12만 원 이상은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스펙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BH 같은 경우도 42,000원 찍힌 적 있잖아요. 그 자리를 보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포인트,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우리가 3분기 가면서부터 뭐합니까? 바로 그 사이에서 플레이해서 수익화 시켜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치를 하나 쌓아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도 3월, 4월 때 다 이야기 드렸어요. 3월, 4월에 찍는 고점을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트라이 할 거다. 그것 때문이라도 낮은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금이 항상 필요했던 것들이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